환경부가 8년째 논란이 끊이질 않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차례 반려됐던 국토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통과시켜준 셈인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제출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되돌려 보냈던 환경부. 1년 7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조건부 협의,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검토 결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난 2019년부터 3년 이상 보완 과정을 통해 환경 보전 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의 조건은 3가지. 우선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제기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 영향 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 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며 제주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주도민들과 소통하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부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8년 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찬반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제2공항 추진 절차에 동의한 것에 대해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입장부터 밝혔습니다.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겁니다. 또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단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류 영향과 기상 상황, 숨골 보호 등 보완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각종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됐다며 제2공항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도 이번 환경부 결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는 오늘 환경부 결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다 버린 꽁초는 낙엽에 붓기라도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 MBC 이송미 기자입니다. 쌓아둔 낙엽 안에 담배 꽁초를 넣어봤습니다. 처음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자 나뭇가지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8분 만에 낙엽이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분다고 느껴지는 초당 풍속 5m에서는 6분이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낙엽더미 아랫부분부터 타들어갔다가 다시 연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불을 만드는 겁니다. 담뱃불에 의해 불이 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 에너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낙엽이나 종이 등 가연물이 열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이처럼 무심코 버린 작은 담뱃불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 9,700여 건 가운데 담뱃꽁초가 화재 원인이 된 건수는 3,200건. 10번 중 3번은 담뱃꽁초가 불쏘시개였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15분쯤 철원 갈마릅 2차선 도로 옆에서 불이 나 갈대와 작은 나무 등 산림 330제곱미터가 모두 탔고 25일에도 강릉과 춘천에서 담뱃꽁초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축구장 138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양양 송천리 대형 산불도 관광객이 버린 담뱃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산불 조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엽 더미 사이로 이렇게 떨어진 담뱃꽁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퇴적물이 많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고 불꽃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림과 맞닿은 국도와 휴게소 도로변을 중심으로 담뱃불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금연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나나와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고는 있지만 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포 MBC 신광하 기자입니다. 열대지방의 숲처럼 보이는 해남군의 한 바나나 재배 농가입니다. 너비 3,900제곱미터, 높이 8m의 시설하우스에서 굵직한 바나나 송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보된 전기요금을 본 농장주인 정수섭 씨는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800만 원을 넘어 1년 전보다는 배 가까이, 2년 전과 비교하면 2.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아마 바나나 나뿐이 아니라 아열대 과일 생산한 농가가 다 포기하지 않겠는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는 생육 온도가 영상 27도여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재배 농가들은 바나나 20도, 망고와 파파야는 17도, 레드향 등 망감류는 15도까지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을 때만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얼어 죽는 피해를 면하는 정도만 난방을 하는 셈입니다. 농사당국도 난방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난방 부담이 적은 작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가을 안 해도 되는 저온성 화훼 작목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난방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공기도 부드럽고 하늘도 맑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포근해져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이 제주 북부 지역은 21도까지 오르겠고 성산은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제주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을 따라서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겠고요. 이 영향으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단 고기압이 정체돼 있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9도, 서부와 남부 지역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9도 예상됩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면 더 따뜻해지는데요. 제주 북부 지역은 팬 현상으로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고 포근하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제주 들불축제가 열리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도내 일부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출범식을 열고 합법적인 전액관리제 실시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부 법인 택시 회사들이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정직 또는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나서 엄중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유해약물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류나 유해약물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별도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 2시간 이상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중등용 수업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제주도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 1헥타르당 농약 연간 사용량은 41.3kg으로 전국 평균 사용량 10.2kg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용역지는 용약별로 지하수 오염 위험성을 등급화하고 위험성이 낮은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도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금 보증 사고는 9건으로 전달보다 2건 늘었고 보증 사고 금액은 14억여 원으로 전달보다 4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사고율은 13.5%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주변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발전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이 혁신도시 주민 5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시가지 활성화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0.6%였고 보통이 33.1%였습니다. 반면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신시가지 활성화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9.2%였고 보통이 42.4%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수량 측정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홍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제주 맞춤형 홍수량 산정 수문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하천은 집중호우 시 짧은 기간에도 범람하지만 평상시에는 건천 상태로 유지돼 환경부의 표준 지침을 따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홍수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주 삼다소 공장에서 노동자가 압축기에 다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개발공사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불량 페트병을 압축 포장하는 과정에서 끊어진 철제줄에 생산직 직원이 다리를 다친 걸로 파악하고 기계 이상 유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소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공병 압축기 줄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